15버그 15번째로 임상시험 장애물들에 대해서 임시시험. 나는 루이스의 병실을 나오면서 좌절감과 함께 약간의 화가 났다. 전도도 붙이고 동료들이 이메일도 보내면서 새로운 항생제가 마침내 도착했고, 자 이렇게 해서 임상시험이 여러가지 참여 자격이 안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괴로웠다. 역설적인 상황에 참여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찾아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찾기만 하면 되었다. 나는 환자 이름에 적힌 페이지를 개선됩니다. 적합한 대상자를 또 한 명 찾아냈다. 오른쪽 팔도에 감염이 번져서 다시 응급실을 찾은 잭슨이었다. 항생제가 필요했으므로 당연히 임상시험에 적합한 사람이었다. 항생제 필요한 사람만 찾아야 되니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호중성 백혈구 간소증, 호중성 백혈구란 중성염류에서 염색되는 세포질 입자를 가진 백혈구로 운동성과 식세포 작용이 뛰어나 급성염증에서 중심적인 구실을 하는 것인데, 고위험 환자들을 위한 특수 병실인 준증 환자실에서 면밀히 관찰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사람을 임상 대상으로 찾았다라는 거죠.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해서 그의 마음속으로 한 방울씩 들어가는 콜리스텐 주사, 이걸 보고 잊기가 쉽지 않았다. 계절에 맞지 않게 따뜻했던 몇 년 전 10월의 그날의처럼 불안이 느껴졌다. 그때 그 이후로 우리는 큰 발전을 이루었다. 몇 가지 항생제 신약이 승인을 받았고 더 많은 약이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병세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먼지 극명하게 일깨워졌다. 자, 이런 오랜 동안에 이 현대의학의 어떤 약재들이 고생을 하면서 힘든다라는 거죠. 임상시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조처가 있었지만 내 연구처럼 환자들이 어떤 실험적인 약을 투여받는지 알고 있는 공개 임상시험에도 장애물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이 장애물들,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을 쭉 설명하느냐. 나는 연구실로 들어가서 연조 중염 환자를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다. 몇 분 후에 놓고 소리 들렸는데 환자를 찾았습니다. 방코마이신에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인데 MRS에 감염된 것 같습니다. 달바 임상시험 후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이렇게 또 연락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방코마이신 찾아서 이렇게 하나씩 리신 연구계획서가 IRB를 순조롭게 통과했고 포도상고경 감염치료제의 임상시험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했다. 회사의 대표들이 임상시험 대상자 등록 사전 동의서 리신 관리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 우리 연구팀을 만나러 오겠다고 했다. 빈센트 피어티의 비전이 곧 실현될 수 있을 것과 같았다. 한쪽에서는 이제 리신을 연구를 하고 여기서는 달바를 하고, 달바 최초의 투여자를 이제 찾아서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에서 가장 먼저 달바를 투여받은 건 나는 이웃사회에 휩쓸려 걸어앉고 있다는 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마크 시몬스였다. 그는 화창한 2월의 어느 날 이스트강 위로 퍼지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병상에서 내게 그런 말을 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서서히 내리막이네요. 소금기둥으로 변해가는 느낌이네요. 이렇게 망가져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본다는 거죠. 자, 몇 개월째 기저귀를 차고 있습니다. 참 생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운동 전문인 그 의사는 시몬스의 증상이 파킨슨병이나 정상압수두증 같은 진행성 신경질환의 초기 징후가 아닌지 걱정을 했다. 요실금, 보형장애, 정신저하, 이런 것들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못할 정도로 기억 방법이지만 질병으로 품위가 박탈당한 사람 앞에 서면은 그런 흐뭇한 마음이 사라진다. 시몬스는 여러가지 검사를 받은 끝에 날로 심해진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임상시험 중인 도파민의 변형물질인 카비도파, 레오보도파를 처방받았다. 그의 담당인은 그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다. 맙소사, 내가 굳어가고 있어. 이렇게 굳어지는 자기 자신. 나는 염증이 생긴 부위에서 작게 갈라진 부분에 주목했다. 밤에 그리로 오줌에 스며드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그때 그가 말했다. 오줌이? 예.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가 계속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발, 그 다음에 다리, 이제는 허벅지는 움직일 수도 없고 일어나서 오줌을 노력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달바를 쓰면 그 감염이 얼마나 찾아올지 가늠해 보려했지만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남편이 다시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같나요? 자네시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그 임상 시험이니까요. 좀 확신을 하기가 어렵네요. 나는 연습대로 나와 동료들에게 생소한 항생제라는 위험성과 잠재적 이점을 설명했다. 피부 감염으로 입원해 있는 동안에 잘못될 수 있는 온갖 상황을 6개월 동안 관찰해온 나는 변화를 위한 촉매 역할을 하기를 열망했다. 달바를 쓰면 불필요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혈전이 발생할 위험도 없어지며 온갖 종류의 위험한 박테리아에 노출될 일도 없었다. 생각해볼 시간을 드릴까요? 내 질문에 시몬스가 말했다. 내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이 약을 쓸 건가요? 그와 자넷이 나를 바라봤다. 나는 며칠 동안 달바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와 관련된 온갖 상황을 고려해봤지만 스스로 그 질문을 해본 적은 없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었다. 난 이렇게 대답했다. 그럴 겁니다. 네, 어머니께 쓸 겁니다. 시몬스는 동료를 내려놓고 손뼉을 쳤다. 좋아요. 해봅시다. 나는 여기에서 얼른 나가고 싶어요. 1시간 후에 병실로 들어온 달바를 본 순간 내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작고 투명한 봉지에 담긴 약을 임상약국에서 직접 가지고 왔다. 약을 가져온 사람은 마치 소중한 물건인 양 두 손바닥으로 받쳐들고 들어왔다. 사실 소중한 약이었다. 뉴욕 프레스베테리언 병원 환자에서 처음으로 투여할 달바였으니까. 투명한 주사액이 시몬스의 팔로 들어가는 동안에 나는 숨을 죽이고 옴니플럭스를 떠올리지 않으려고 했었다. 달바의 주입은 30분 동안 이어졌고 그동안 나는 그의 활력 징후를 모니터하면서 그의 아내와 한담을 나눴다.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병실에 있어야만 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게 일상적인 일처럼 보이게 하려고 노력했고 그의 얼굴 근육 하나하나를 모니터하지도 그의 심호흡 하나하나 움찔거리지도 않는 척 하려 애썼다. 시몬스는 아마도 그가 눈을 깜빡거리는 빈도가 기록되고 있었다거나 그의 몸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징후의 소리를 잘 들리도록 텔레비전의 볼륨을 죽였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주사액이 주입되는 동안에 그가 콧구멍을 2번 벌렁거렸고 그때마다 내가 급히 다가갔다가 그의 코가 평소 모양으로 돌아오는 듯하 물러섰다고 하는 사실도 몰랐을 것이다. 주사액이 다 들어갔을 때 나는 시몬스의 손을 흔들었다. 그는 여전히 체격이 건장했고 상체도 탄탄했다. 끝났나요? 라고 그가 물었다. 끝났습니다. 집에 가도 됩니까? 담당이가 괜찮다고 하면 가셔도 됩니다. 그의 감염이 치료된다면 작은 승리가 될 것이다. 시몬스는 여전히 유사에서 허적되고 있는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는 느끼고 있었다. 그런 증상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내가 해준 일은 없지만 아마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다른 누군가는 그가 다시 자전거를 타게 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의 임상을 시몬스에게 했고 엘리샤 나는 뒤에 달바를 투여했던 안도감을 느끼며 시몬스의 병실을 나왔다. 하지만 안도의 순간은 극히 짧았다. 그의 병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하고 있을 시간도 없었다. 나는 임상시험에서 일반 병동에 있는 환자의 진료로 돌아와야 했다. 지난 1년 동안 악화되어 온 극심한 전신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26세 여성 엘리샤를 진찰하러 가야 했다. 행운을 빕니다. 만성국소 통증 증후군, 루푸스, 근육염증, 인격장애 같은 병명이 고려됐지만 어느 것도 맞지 않았다. 엘리샤는 또 다른 의기를 들여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갔다. 질문이 3가지 있어요. 그는 첫째, 내가 라임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둘째, 제가 만성진경 감염증인가요? 셋째, PET 스캔 양전자 단층 촬영을 받아야 하나요? 어떤 순서로 답해 주셔도 괜찮아요. 엘리샤의 아버지는 기대가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건 전부 해주세요.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그녀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하는 동안에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다. 톰 머시의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 아이의 정보를 한 달락으로 써서 학교에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그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헥틱 갈기가 아파 죽겠어요. 라임병과 진경검사도 받았네요. 2가지 다 음성으로 나왔고요.
다 음성인데요. 라인병, 진민병. 라인병 치료 받았나요? 여러분이요. 그녀가 답했다. 그가 작은 알약병을 들고 흔들었다. 많은 진균 감염 환자와 많은 라인병 환자를 치료해 주었지만 그 중에서 엘리세 같은 환자는 아무도 없었다. 두 질병이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들도 그녀만큼 쇠약하지는 않았다. 너무 쇠약해졌다는 거죠. 우울증에 대한 언급. 순식간에 병실 안의 분위기 바뀌었다. 엘리세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아버지가 썼다. 그는 에게서 스트레치를 취해 가더니 텔레비전을 끄고 병실을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화가 나네요. 그녀가 말했다. 도움을 받으러 왔는데 선생님은 검사도 안 해주셨어요. 그러고는 하시는 말씀이 그녀가 말을 마치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나한테 해진 그 순간 그녀의 소리처럼 그녀의 아버지가 쓴 9쪽짜리 편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에는 그들이 함께한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다니면서 수다를 떨고 검사 차례를 기다리고 의사를 찾고 병에 대한 설명을 걸고하면서 함께 보낸 수개월이 담겨 있었다. 딸에 대한 그의 애정 표현이었다. 그런데 내가 우울이라는 한 단어로 그들이 붙들고 있는 작은 희망과 불씨를 끄트러낸 것이었다. 환자분은 분명히 어려운 사례입니다. 나는 적당한 말을 찾으려고 말을 더듬거렸다. 그래서 모든 병명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가능성이 적은 것까지. 엘리세가 고개를 저었다. 이제 나가주세요. 메카지 선생님. 당장요. 가세요. 제발. 자, 심리적인 것을 건드렸을 때 참 이렇게 어렵군요. 우울하다. 우울증. 설득. 달바 임상시험에 등록한 다음 환자는 인근병원에서 근무하는 29세 경비원이었다. 엘리세의 병실에서 쫓겨난 직후에 만난 제라드 제킨스는 직장 사람들에게 이런 꼴 보이기 싫어서 여기로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바짓가랑이를 걷고 커다란 붉은 발진을 보여주었다. 자, 이렇게 설득. 참 문제는 이렇게 병원에서 하는 것은 좀 영적인 어떤 치료, 심리적인 치료 이런 것들이 참 어렵겠네요. 임상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동의서를 건넸다.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동의서. 제라드와 나는 달바가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묵묵히 지켜봤다. 처음 주사에 몇 방울이 떨어진 때 그가 낄낄거리며 말했다. 제가 기니피그 같네요. 커다란 기니피그요. 농담 비슷하게. 그러나 뭔가가 뼈가 있는 말이죠. 나는 달바가 그의 혈류를 따라 다리로 내려가서 피부바르 아래에 수백만 개의 박테리아에 대항하는 상상을 했다. 달바는 박테리아의 세포벽 생성을 막아 감염이 번지지 않게 할 것이다. 나머지는 그의 면역체계가 처리할 것이다. 적어도 구상은 그랬다. 이것 좀 흥분이 드네요. 이렇게 엘리사에게 정신적 문제를 그렇게 빨리 언급한 것도 진료 기록서를 덮고 이야기한 것도 나의 실수였다.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검사 결과들을 무시하고 그녀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암시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다시 찾아가 사과해야 할 것이다. 월신은 앞에서 그가 쓴 9쪽짜리 편지를 찢는 것과 마찬가지인 잔인한 대응이었다. 무의미한 허위만 드러낸 만남이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나는 엘리세의 동지여 확실한 그녀의 편이었다. 나는 수백 쪽의 진료 기록들을 꼼꼼히 살피고 수많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그녀의 상태를 평가하고 판정할 용의가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내 조언을 따르고 그 자문의들과 이야기할 의사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는 그녀가 내 판단을 믿어주기를 원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동맹은 없을 터였다. 나는 사과하겠지만 나를 믿으라고 부탁도 할 것이다. 제라드의 병상 옆에서 주사에게 들어갔음을 알리는 알리암이 울렸다. 참 이렇게 제라드를 두 번째 이렇게 임상으로 시험을 했는데 이거 엘리사에게는 이 심적인 것을 건드려서 불편한 속에서 일단 거절을 당했네요. 자, 이렇게 할죠. 며칠 전에는 일반 내과 병동에서 진료를 받는 의과대학 조교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환자. 나는 월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 나는 엘리샤와 그녀의 아버지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시도도 하고
아침 회전을 끊는 후에 이메일을 보여주려고 그의 연구실로 건너갔다. 하지만은 그는 거기에 없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서 달력을 확인했다. 그의 달력과 연동시켜 놓았지만 그래도 그의 행방을 놓치기 일쑤였다. 목요일, 나는 어디에서 그를 찾을 수 있을지 알고 있었다. 매주 목요일 아침 월시와 나는 미생물 검사실에서 그 주위의 흥미로운 사례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시간은 우리가 예전 방식대로 현미경으로 슈퍼볼을 관찰했고 늘 그 일을 하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밀실의 연구원이 아닙니다. 한 미생물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월세는 미생물학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목요일 아침 우리는 눈알이 빠져들어 현미경을 들여다본 후에 월시의 연구실로 가서 우리가 관찰한 것을 검토하고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연구할 만한지 토론한다. 아니 다를까 이 목요일 아침에도 월시는 검사실에서 동료롭게 임상병리술과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는 내 손을 잡아 끌며 현미경을 들여다보라고 했다. 뭐가 보여? 뭐? 자, 대부분 생자인가요? 그건 의과대학 시적 레지던트 기관에 들어본 적이 없지만 지금은 줄곧 사용하고 있는 단어였다. 진균 생식세포였다. 곰팡이 같네요? 보고 있는 건 급성 골수 백혈병 환자의 손가락에서 나온 거야. 푸자리움이요. 푸자리움 솔라니? 진균을 박테리아와 착각한다. 정답.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서 찍었다. 자, 이것이 염증이 생겼다는 거죠. 푸자리움. 자, 이렇게 해서 월시가 현미경으로부터 몸을 조치말했다. 살모넬라건 패트리 접시 좀 받을까요? 박테리아를 살펴보니까 살모넬라균이 파키스탄 전역에 퍼지고 있었다. 살모넬라 식중독 원인균으로 비넨드 멜린츠 게이츠 재단에서 해결하고 싶어하는 열대 풍토성 소외 질환과 동류로 분류되지만 보통 다른 지역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이건 치명적일 수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월시가 그 말을 덧붙였다. 우리는 조혈마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에게서 변종 살모넬라균 감염의 치명적인 사례를 목격했었다. 애완 도마뱀이 귀를 핥게 두었다가 균이 옮아서 생긴 감염이었다. 이 환자는 나는 살모넬라균이 담긴 페트라 접시를 응시하며 물었다. 어깨증이 있을 수에 조사될 거라고 봅니다. 월시가 물었다. 그녀는 패트리 접시를 불빛을 향해서 들었고 우리는 그 가까이로 모였다. 지금 콜로라도에 집단 발병이 일어나고 있어요. 브리토 때문인가요? 브리토가 사람을 잡을 뻔했죠.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미생물 검사실에서 연구실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월시에게 달과 관련 이메일을 보여주었다. 나는 이메일의 제목대로 소문나고 있나 봐요. 사람들이 달바를 달라고 줄을 서네요. 이에 소문을 내야겠군요. 우리는 임상시험을 세계 최대 규모의 감염병 전문의와 연구자 모임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이런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며칠은 항상 정신이 지나간다. 월시가 나는 오랜 친구들과 함께 만나기는 하지만은 대형 제약사와 생명공학 회사 대표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다음 프로젝트 기금을 확보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는 과학자들과 임상의들이 최근 연구 결과를 설명하는 세미나에도 참석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았다. 이렇게 피부 감염을 앓은 한 환자의 오른쪽 다리가 어이구 텅텅 부었네요. 피부 감염으로. 자, 이렇게 해서 달바를 처음 공개할 때 뭔가 꼬일 거라고 예상했어요. 나는 IRB와 신랑이 잃어버렸던 몇 개월 전을 생각했다. 뜻밖의 기쁨 맛보는 같네요. 이렇게 임상시험할 때 특히 바로 승리는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결정난다는 말이지. 승리는 투자. 모든 시선이 월시에게 쏠렸다. 내가 세 번째 환자에게 달바를 투여한 직후 우리는 그의 실험실 옆에 커다란 탁자에 앉았다. 침묵이 내려 앉았다. 매주 열리는 장기 이식팀 회의 시간이었다. 교수들은 가장 까다로운 사례들을 놓고 논의했다. 난감해지면 월시에게 의지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회의석상에 앉아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환자에게 남은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그의 반대편에 앉은 의사가 말했다. 문제의 사례는 막조혈모세포 이식을 수술받고 중환자실에서 생명을 끌어붙들고 있는 젊은 엄마였다.
엔테로코커스라는 박테리아가 그녀의 혈액을 감염시키고 이제 심장 판막까지 침범해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졌다고 했다. 이 박테리아가 보르네오에 파견된 선교사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된 항생제 방코마이신의 내생이 생기면서 방코마이신 내생 엔테로코커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VRE 1986년 영국과 프랑스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1년 후에는 이렇게 되어진 것인데 의견이 있나요? 자, 의료진에게 월시의 도움이 필요했다. 뎁토마이신 발표자가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아라라트 산의 토양 샘플에서 발견된 이 다용도 항생제는 VRE 감염에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택지 중 하나였지만 발표자는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뎁토마이신 이걸 쓰면 되지 않을까? 고영양 뎁토마이신 어떨까요? 그가 해시를 돌보며 물었다. 월시가 고개를 저었다. 그 약은 안 들을 겁니다. 그 약에도 내성을 보이고 있어요. 아, 내성이 있다는 거죠. 키노프리튼과 달포프리스틴의 복합제인 시네르시드로 치료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지만 시네르시드는 FDA 승인을 받지 못한 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효과의 보장도 없다. 이런 때에 의료계를 가장 자극하는 순간들이며 전문가들은 당황스럽게 만드는 찰나다. 자, 다시 검토해 봅시다. 벽 수치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확인했다. 자, 이렇고 이 환자는 심장 내막염이 아닙니다라고 선언했다. 심장 내막. 그는 이식 전문의 한 명 눈을 맞추며 회의실 안을 둘러본 후에 새로운 치료법을 내놓았다. 호중성 감소증 환자에게 심장 내막염 진단을 내릴 때는 항상 올바른 진단인지 의무를 가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의견을 메모해 두었다. 내가 처음 듣는 말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사례를 넘어갔다. 물론 그의 말이 옳았다. 연구자들은 심장 내막염의 발생을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이론을 내놓았지만 과학적으로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참 다양한 의사분들의 어떤 준비된 사람들의 토론이 참 중요하네요. 이렇게 해서 잠망경도 심도 잠수함이 정리되었습니다. 우리는 진균 감염 진단을 위한 T2 칸디다 기기를 구매를 논의하기 위해서 병원 담당자를 만나기로 했다라는 거죠. MRI에서 우리는 슈퍼버그 연구는 대부분 항생제 개발과 임상시험 초점을 두지만은 진단도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진단도 그래서 자, 이렇게 연구 진지하게 지나가고 T2 칸디다는 FDA 승인도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T2 박테리아 또 승인이 있을 예정합니다. 추측이었지만은 남은 FDA가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이렇게 기억하면서 VRE에 혈액이 감염된 한 젊은 엄마가 있습니다. 감염으로 죽을 수도 있는 환자가 지금 이 병원에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회의실 안을 들여다보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바지 정장을 입은 여성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신사에게 자, 이렇게 항생제 발견의 어려움에 대해서 항생제 발견 저혈뇨 이식 환자에게 VRE에 감염된 골치 아픈 사례는 슈퍼버그와의 싸움에서 걸림돌이 되는 또 다른 문제를 부각시켰다. 바로 항생제의 발견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반코마이신, 뎁토마이신, 니스타틴을 포함한 최고의 항생제의 다수는 운 좋게 적절한 장소를 들여다본 과학자들에 의해서 토양 샘플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나 우연에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 거의 한 세기에 가까운 항생제 발견 경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더 어디를 찾아봐야 할지 또는 어떻게 하면 우리 발 아래에서 신약물질을 잘 분리해낼 수 있을지 모른다. 보르네오 섬이 보라보라 섬이 보다 나은가? 항생제를 찾기 위해서 발견이 어렵다는 거죠. 자, 이렇게 토양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해도 연구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말라시디는 박테리아 세포벽을 형성하지 못하게 막지만은 인체세포는 구조가 다르므로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환자에게 안전할 것 같았다. 어쩌면은 VRE에 감염된 엄마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듯 했다.
브레디의 연구는 내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지만 그 활기는 금방 사라졌다. 뭐 이렇게 확신했다가 말았다 하는 거죠. 앵그리버드 병원 경비원인 제라드 젠킨스 검진이 시간은 단축되었다. 진단서요? 뭐 받으세요? 유감이네요. 이렇게 달바 임상시험 대상자 목록에 있는 다음 환자는 브론코에서 온 23세 클라라였다. 그녀는 납병세포병, 즉 혈구가 쉽게 부서지고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서 빈혈을 일으키는 유전병을 앓고 있었고 지난 1년 동안의 통증 위기로 우리 병원을 9번이나 들락날락했다. 말라리아로부터 그녀의 조상들을 보호해 주었던 유전자 하나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클라라의 적혈구를 작은 난 모양의 기형으로 만들면서 때때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을 유발했다. 이런 환자들이 있었군요. 이렇게 환자들을 임상으로 해서 또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렇게 첫눈이 뉴욕에 내리는 동안에 나는 발견되지 않은 항생제가 눈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눈 속에 참 이렇게. 예. 의료의 윤리는 나는 수요일 오전에는 의료윤리에 관한 학부 세미나를 진행한다. 윤리, 생명윤리. 자, 의료학에는 윤리가 있어야 되겠죠. 정신과 거식자 한여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문제도 논의하기도 하고 다양한 의료 윤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하는군요. 탐색. 킴 루이스는 그의 항생제가 어디서 왔는지 실은 모른다고 했다. 어디서? 항생제가? 예. 흙에서 나온 박테리아의 99%가 실험실 일반 배지에선 자라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조사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자연적인 환경에서 미생물을 키우는 게 이치에 맞겠지만 그들은 실험실이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자연 환경을 복제할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헬리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투석 베개는 반투과성 플라스틱 막이 있어서 화학물질을 선별적으로 통과시킨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처음에 설계한 투석 장치는 효과가 없어서 이렇게 해서 다양한 연구의 실상들을 쭉 나열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군요. 작은 문제라든가 당당하게 이렇게 등등을 이렇게 말하고 예나 신뢰들 먹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독일의 레미 담당 이들과 전화회의를 하게 되어 있었다. 레미 신근경과 그녀는 척추에 나타난 사프로케터 클라바타 감염을 처리해 주겠다는 결의가 대단했던 민현에 의뢰지는 몇 개월 동안 월시가 권해준 급진적인 치료법을 따르고 있다. 우리는 지난번 통화에서 레미가 더는 주범은 되겠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감염이 퍼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감염이 번지지 않는다는 것은 차도가 있다는 중요한 징조였다. 이렇게 CRP 검사를 해서 일단은 감염을 잡는다는 데 대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줄이고 또 더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레미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그리고 2007년 2월에 위스콘신에 사는 애나라는 6세 이하가 희소암인 고위험성 급성 림프구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아유, 이름도 어렵다. 이런 속에서 의사들은 아스페로길루스라는 진균에 감염돼 생긴 농양을 풀어내는 섬세한 시술에 들어갔지만 뇌 조직을 제거하지 않고 농양만 전부 제거할 수 없었다. 마취에서 깨어난 애나는 여전히 왼쪽 다리와 팔을 쓸 수 없었고 시력도 잃었다. 남아있는 감염이 다시 퍼져서 그녀가 죽게 될 것이라는 상황이었다. 참 이렇게 어렵네요. 이렇게 참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의학 소설로 참 다양하게도 접근해보지만은 참 어려운 모습이다라는 것이다. 월스 박사의 연구 결과가 애나의 생명을 구했다. 아내와 내가 박사님이 해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연애가 괜찮아지는 일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미세혈관 감압술은 3차원 좌표기를 이용해서 주변 뉴런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감염 물질을 찾아내는 제거 수술이다. 이렇게 해서 월세기 전에 와서 혈액 수치를 알려 연하 상태는 좋아져서 40일 후에 퇴원했다. 이런 성과를 내면 참 기쁘겠네요. 이런 기쁜 내용들이 나왔고, 여기까지.